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리딩 파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딩 파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9페이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59페이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요. 예, teens, 10대들이 좋아하는 prefer가 좋아하다예요. prefer. 강세 영어는 액센트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강세가 이음절에 옵니다. prefer. 10대들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이 뭐냐? 요걸 지금 이 그래프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preferred ways 이렇게요. 여러분 prefers 선호되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선호하는은 자 preferring입니다. prefer. 자 이음절에서 강세가 뒤쪽에 오면 현재 분사는 자음을 하나 겹치고 ing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preferring이 됩니다. 이것은 능동의 의미가 되죠. 능동의 의미. 이것은 수동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사람이 오겠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현재 분사 뒤에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 사람이 보통 오고 preferred 선호되어지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오겠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preferred 다음에는 사물이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과거 분사 뒤에는 사물이 온다. 현재 분사 뒤에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해석을 할게요. of 플러스 ing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of 플러스 동명사예요. of 플러스 동명사는 일종의 동명사 관용어구인데 of 플러스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로 사용되죠. 일종의 다시 볼게요. 명사를 이쪽으로 갑니다. 네, 명사를 of 플러스 ing 이 ing 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할 때는 일종의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도 부르고 구라고 부릅니다. 형식은 전면구죠. 형태는 전면구죠. 전치사 동명사 아닙니까? 동명사도 명사 역할이니까. 기능은 형용사의 기능을 합니다. 형태는 전면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해석은요. 뭐뭐 하는. 그렇죠. 또 앞으로 하겠다 할 것이라면은 미래의 의미가 있다. 시제라면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현재 시제니까요. 자, 근데 우선 의미를 알아야 되겠네. get in touch라는 것은요. get in touch라는 것은 색깔을 좀 바꿀까요? 네, get in touch. get in touch요. get in touch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어구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get in touch. get in touch라는 것은 원래 주어 다음에 get이 오고 이게 get이 상태 변화 동사야. 그 다음에 in touch는요. in touch는 형용사 구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의 형태로 보면 형용사 구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이 형식이 되는데요. 누구누구가 뭐뭐 된다, get 된다. 아 이거 그릭인데 죄송합니다. 누구누구가 뭐뭐 된다. in touch는 접촉하는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입니다. 누구누구가 접촉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관용어가 요 get in touch가 나온 거야. 보통 여기 다음에 with를 많이 써요. 뭐뭐와 접촉하게 된다. 뭐뭐와 접촉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목을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get in touch 접촉하다. 접촉하는 방법. 그렇지.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들어갈게요. by teens는 10대들에 의한 여기 by teens는 앞에 있는 여기 way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ay는 두 번 수식 받는 거야. of getting in touch에서 한번 받고 수식을 받고 by teens에서 한번 또 수식을 받고 이중 수식을 받네요. 선호되는 방법 즉 연락을 취하는 방법
10대들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을 받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10대들에 의해서 선호되어지는 접촉 방법, 연락 방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아무리 적거나 많아도 전체를 100으로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걸 우리가 퍼센티지라고 불러줍니다. 퍼센티지. 이걸 갖다가 퍼센티지라고 불러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 색깔이 어떤 게 마음에 들까?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것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아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지우고요. 자, 좀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빨간 걸로 합시다. 요걸 백분율이라고 불러줍니다. 백분율. 백분율이라는 것은요, 숫자가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100으로 놓고 보는 거야. 우리 반이 1학년 3반인데 1학년 3반이 20 지금 8명이란 말이에요. 뭔가 비교할 때 28명을 갖다가 100으로 놓고 거기에 자 이렇게 얼마간의 숫자를 갖다가 아무리 적거나 많아도 이거 전체를 100으로 놓고 이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이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퍼센트라고 부른다는 거야. 퍼센트 강세가 뒤쪽에 갑니다. 퍼센트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전체는 100이야. 20명도 100으로 놓고 볼 수가 있지. 그 하나하나의 숫자를 2, 50, 60, 70, 90 이런 걸 다 우리가 퍼센트라고 불러줘요. 전체는 퍼센티지라고 부르고. 자, 가만히 보니까 이 텍스트라는 게 문자예요. 문자. 이게 문자. 문자. 그러면 또 뭐가 있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게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이미지는 정지된 어떤 그림을 가리킵니다. 이미지. 이것은 어떤 영상물이고요. 정지된 영상물이고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어요. 비디오는 동영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메시지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 전송이 나왔는데 문자 전송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학생은 100명 중에 84명이 좋아했고 남학생은 75명이 좋아했다는 말이야. 폰콜, 직접적인 전화통화를 가리키는데요. 여학생은 75, 남학생은 62. 이걸 무슨 해석이? 여러분 여기서 SNS라는 게 나오죠. 이게 원래 Social Networking Site라고 불러요. 사회적 통신 사이트는 망이라고 부를게요. 사회적 통신망 SNS라고 불러요. 사회적으로 웹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통신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블로깅 사이트. 블로깅은 자유롭게 글을 써서 올리는 사이트. 그렇죠? 게임 사이트 or 서버. 이것은 하나로 이거 묶어버렸네요. 게임 사이트라는 것은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어, 어떤 시스템을 가리키죠. 게임 사이트 있잖아요. 게임을 보내주는 서버라든지 이거 하나 묶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게 여학생 그 다음에 디스커션 사이트가 있네. 논쟁을 하는 서로 디스커션 토론을 벌이는 저 SNS로는 여학생은 72%, 남학생은 60%입니다.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는요 거의 비슷해요. 여학생 10, 남학생 9 비슷하네요. 블로깅은 역시 여성이 소녀들이 6%, 소년들이 2%. 게임은 압도적입니다. 남학생. 게임의 남학생이 39, 여학생은 불과 3%. 여기,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소녀라고 할게요. 여기 걸이니까요. 남학생 또는 소년들 이렇게 할게요. 논쟁은 여학생이 3%, 소녀들이 3%, 소년들이 5%. 논쟁을 싫어하네요. 사람들은. 소녀들이 싫어하네요. 요걸 놓고서 선생님이 쭉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더 그래프, 이 그래프는 위에 이 그래프는 보여준다. 100분율을 보여준다. 10대들의 100분율을 보여준다. 어떤 10대들입니까? 한정해 줄게요. Who counted? 카운트는 간주하다, 열거하다 이런 뜻이고요. 주어진 플랫폼이라는 건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통신 장치, 통신 방식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as 이하로서, 오케이.
하나로서 the three most 세계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그렇죠. 어, 하나로서 주어진 통신 방식들을 내세우는 10대들의 백분율을 보여준다. 어떤 방식이냐면 하위하에 나오네요. 이렇게요. 여러분 선행사가 왜일 때는 관계부사 하우를 쓰는데 이 하우는 몸 하는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우를 왜 다음에 하우를 직접 쓰진 않아요. 가로쳐 줘야 돼요. 소년들이 연락을 취하는 방식. 누구와? 그들의 가장 clos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식 중에 가장 흔한 방식 중에 하나로서 그들이 카운트하는, 내세우는 10대들의 백분율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1번 보스하고 엔드의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접속사입니다. A와 B 둘 다. 소녀와 소년 둘 다에게 있어서 텍스트 메시징, 문자 전송은 더 모스트 가장 선호되는 방식. 여러분 선호되는 방식이니까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사물이 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to get in touch.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몸 하는입니다. 형용사는 용법입니다.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요. 나와 있죠. 맞습니다. 예, 84, 75입니다. 소녀들은 능가했다. 남학생을 백분율에 있어서 뭐의 백분율이냐면 봐보세요. 텍스트 메시징 얼마입니까? 텍스트 메시징이요. 84. 폰콜 전화통화 얼마입니까? 75.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 얼마입니까? 72. 그 다음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얼마입니까? 예, 70%. 좀 올릴게요. 네,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깅 사이트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블로그 사이트 얼마입니까? 여학생 6%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해줘요. count A as B A를 B로 열거하다 간주하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3번 여러분 3번에서요 S4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S4라 S2가 나오면 요거 전치사예요. 여기 하나의 전치사로 쓰입니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말로 해석하세요. 문장 앞에서 어떤 화제를 제시할 때 씁니다. 저 백분율에 관해서요 말씀드리면요 그럴 때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요. 오브 이하의 백분율입니다. 여기 오브부터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주세요. 여러분 오브 플러스 ing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입니다. 여기 형용사구예요. 오브 플러스 ing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미래 같으면 뭐뭐 할 이렇게 써갑니다. 게임 사이트나 게임 서버를 이용하는 백분율 또 논쟁이나 토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백분율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컸다. 맞습니다. 하나만 봐볼까요? 게임 사이트 봐보세요. 남학생이 39, 여학생이 3%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미리 답을 말해줄게요. 4번이 문제가 생겼어요. 더 퍼센테이지 갭 백분율의 격차 between A and B 여러분 between은 꼭 and가 들어가요. 상관 전치사라고 불러요. A와 B 둘 사이의 차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 소녀와 소년 사이의 차이는 가장 컸습니다.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근데 이거 완전히 틀려요. 이거 봐봐요.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여학생은 10%, 남학생은 9%. 차이 없죠.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갑니다. S4 화제를 제시할 때 쓰는 전치사라고 그러죠. 소녀에게 있어서 백분율은 뭐의 백분율입니까? 게임 사이트나 서버를 이용한 백분율은 올릴게요. 네, was the same. 여러분, the same as는요 이렇게요. the same.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생략됐네요. the same as B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B라고 할게요. 요걸 A라고 할게요. 요거 끊으면요 B와 여기 as는 뭐뭐와야 B와 똑같은 A B와 as와 여기 원래 위치를 as는 위드로 써야 되는데 쓰면 안 돼. same이 오니까 B와 똑같은 A 이런 관용 없고요.
그래서 요게 B야. 여기 앞에 요걸 A라고 할게. 그래서 자, 해석하면 요것부터 해석할게요. 요거 봐보세요. 논쟁 사이트를 이용하는 that 그것과 앞에 있는 퍼센티지하고 뒤에 있는 that은 같은 내용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여기 that은 앞에 있는 퍼센티지를 대신해 쓰는 중에 지시대명사인데 이걸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논쟁 사이트를 이용하는 백분율과 똑같았다. 백분율이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 여러분 여학생을 봐보실까요? 소녀들을 봐볼게요. 소녀 뭐 여학생 같은 말입니다. 논쟁 논쟁의 여학생은 토론을 하는 선호하는 여학생은 3% 나왔잖아요. 3%. 그런데 게임을 선호하는 소녀들도 3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5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 문법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하이픈 하나 그어가지고 명사 플러스 ing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할게요. 복합 형용사라고 불러줍니다. 복합 형용사요. 명사 플러스 ing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여기 앞에 있는 다시 강조 표시할게요. 이 강조 표시. 여기 앞에 있는 요걸 우리가 복합 형용사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복합 형용사라고 부른다. 그런 경우 이 복합 형용사를 관계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확히 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나요? 여기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이 수업의 진행자인 이진환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요. 리딩 파워 60쪽 1번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지칭 추론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지칭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기록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칭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가리킨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걸 지시대명사로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요. 지시대명사인 경우는 보통 사물을 가리키겠죠. 네, 사물. 보통 이트라든지 뭐 day 그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칭 대명사 중에서 지시대명사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앞에 나온 사람을요. 네, he나 she나 they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칭 대명사로 나타내는 그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0쪽의 1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신해 쓰는 인칭 대명사에 밑줄을 쳐주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소재를 우선 볼까요? 소재가 이 두 명이 나오는데 뉴턴하고요. 뉴턴, 그 다음에 헨리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뉴턴하고 헨리가요.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헨리는 헨리해성의 법칙을 만들었고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과학적 업적에 서로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Edmund Halley was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gravity. 여기까지가 뭐 끊을 것도 없는 하나의 단문으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
에드먼드 헬리란 분은요, be interested in 요것이 일종의 관용적 표현으로 이런 것은 수동태로 보면 안 돼요. 이제 수동태를 벗어납니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요게 수동의 의미를 갖지만 거의 능동태에 가까운 표현이 됐어요. 몸에 관심을 갖다. 네.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무슨 문제요? 그래버리, 그래비티. 오케이. 그래비티, 그래버리, 중력입니다. 그래버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first name은 이름이니까 잘 안 불러요. 여기 last name. 이 헨리가 이게 성인데 이걸로 보통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으로 보통 사람을 부르죠. 뭐 김씨, 이씨 그러죠. 자, 근데요. one problem,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that attracted his attention.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헨리란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관계대명사에 대 나와 있네요. 여기 대신 네, 관계대명사 which의 대용이죠. 사물이니까 선행사가 이게 주격입니다. 예, 주격. 네, 뭐뭐했던 끌어당겼던 그의 관심을 끌어당겼던 문제는 the proof of Kepler's laws of planetary motion. 자, 여러분 무슨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헨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헨리라는 분이 그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요거예요. The proof of Kepler's laws. 당시에 굉장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었던 케플러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케플러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었어요. 그걸 케플러 법칙이라고 불러요.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즈는 헨리를 가리키죠. 헨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오브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관련의 오브예요. 뭐뭐에 대한 플래너테리 행성의 운동에 관한. 여러분 행성이라는 것은 뭐야? 자 위로 올라갈게요. 행성 행성이라는 것은 플래닛 어떤 특정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행하는 별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은하계 같으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을 갖다가 플래닛, 이것을 우리말로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용사로 플래너터리가 와 있네. 행성의 운동. 행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하는 게 여기서 헨리의 아주 주된 관심사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케플러의 법칙은 행성의 운동에 관한 것인데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천체에 있는 별은 서로 간에 끌어당긴다. 어떤 일정한 힘을 가지고 끌어당긴다는 것이 케플러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어 했겠죠. 자, in August 1684. 자, 어거스트 8월입니다. 1684년도 8월 날에 he went to Cambridge. 여러분, go to Cambridge. 대학교 이름이에요. go to the Cambridge가 아니고 그냥 간사가 없이 go to Cambridge.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대학교에 뭐 연구하러 가다, 어떤 대학교에 공부하러 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더가 들어가면 어떤 건물에 가는 거예요. 마치 수리하려고. 캠브리지 대학교 갔다 수리하러 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go to Cambridge 관사가 없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어요. 공부하러 갔겠죠. 연구하러 갔겠죠. to discuss 토론하기 위해서 이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누구와요? 아이잭 뉴턴 아이잭 뉴턴과 연구하라고 갔다. 그 당시 또 여기서 뉴턴하고 헨리는 동시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갔어요. 연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only to find 할 뿐이었다. 이런 뜻. only to find 대절이야를 only to find 할 뿐이었다. 뉴턴이 had solved the problem already. 뉴턴이 이미 그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find 할 뿐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 있는데
여기 투부정사는 아무리 과거에도 to find는 그대로 형태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only to find에서 투부정사 앞에 only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투부정사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요. 이 부사적 용법은 해석 방법이 한 8가지가 되거든요. 목적, 원인, 결과, 근거, 조건, 그 다음에 정도, 대상, 양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결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결과란 것은 뭐냐면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네. 그 결과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 했다. 그 결과 뭐뭐 했다. 그런데 only가 들어가면 그러나 뭐뭐 했다. 이렇게 소위 역접의 관계가 돼요. only to find하고 only to find하고 앞에 있는 문장은 서로 반대 개념이 되거든요. only to find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only가 그러나가 돼요. 그러나 발견했다. 이 find는 but으로 쓰면은 find의 과거 found로 써야 돼요. 다시 써볼게요. 콤마 다음에 but 그러나 found 그러나 결국에 뭐뭐 했을 뿐이다. 이것을 역접의 관계라고 불러. only to find와 앞에 있는 문장의 역접의 관계, 반대 관계. 그러니까 but을 쓴다고 있는 것이죠.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는 헨리는 asked 물었다. 아니 물었다가 아니고 요청했다. to see 보기를 투부정사가 asked의 목적으로죠. the calculations 계산 결과 계산하다는 영어는 뭐예요? calculate죠. 계산하다. 이 명사가 calculation 계산 복수니까 계산 결과 계산 결과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계산 결과 또는 계산 결과를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뉴턴한테요. 그리고 was told 여러분 텔의 수동태가 비동사를 넣어주면요 be 플러스 텔의 과거분사 told니까 be told니까요 말을 했다의 수동태니까요 말을 들었다니까요 hear로 바꿀 수가 있죠. hear의 과거가 heard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는 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뉴턴에 의해서요. 뭘 들었어요? 자 여기 be told가 타동사가 되니까 목적으로 대절이야를 목적으로 받겠죠. 이렇게 자 해석해 볼게요. 그가 뉴턴입니다. 그가 이 calculation 계산입니다. 계산 결과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아유 일부러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뉴턴은 프라미스드 약속했습니다. to 부정사를 프라미스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리드 다시 하겠다. 계산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약속했냐면 여기 send 앞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to 부정사입니다. send가 to read하고 여기 to send하고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 to는 보통 생략합니다. send on이라는 것은 전송하다예요. 타동사로 그 계산 결과를 전송해 주겠다. 나중에 전송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eventually 그는 뉴턴은 마침내 did는 강조의 조동사야. 정말로 제출했다. 그의 계산 결과를 헨리에게 제출했다. 자, after 이러한 최초의 만남 이후에 헨리는 뉴턴을 방문했다. frequently 빈번하게. 자, 좀 올릴게요. 예, 올리겠습니다. 자, over 다음에는 비교적 긴 기간이 와요. the course 과정 또는 기간. 이러한 방문의 기간 동안 뉴턴은 보여줬다. 헨리에게. 이 헨리가 간접 목적어입니다. 뭘 보여줬어요? 자신의 증명을 보여줬어요. 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예요. 많은 다른 unpublished 출판되지 않은 여러분 페이퍼가 종인데요. S 붙이면 논문이 돼요. 명사의 변화입니다. 명사의 전성입니다. 논문 출판되지 않은 unpublished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증명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입니다. 헨리는 알아차렸어.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을? 오브이야. 그 연구의 중요성을. 뉴턴의 연구죠. 그는 원했다. 뉴턴이 출판하기를 원했지만 want 다음에 토부정사 옵니다. 목적 보호로요. 출판하기를 원했지만 뉴턴은 be reluctant to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동사의 관용어가 있죠. be reluctant to는요.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입니다. 자기 작품을 출판하기를 꺼려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be reluctant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죠. 그래서 뭐뭐 하기를 꺼리다. 네, 뭐뭐 하기를 꺼리다가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be willing to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데 적극적이다거든요. 그래서 be unwilling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를 꺼리다 이런 표현이 되죠.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 뭐뭐 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런 뜻인데 on이 들어가면서 be reluctant to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또 아직도 더 남았네요. 자, with 뭐뭐와 함께 a lot of 많은 격려와 더불어 누구로부터 온 오케이 헨리로부터 오는 많은 격려와 더불어 eventually 마침내 뉴턴의 masterpiece 걸작 명작 걸작이 출판되었다. at 플러스 비용으로 여러분 여기 비용이 cost라는 말도 있고요. expense라는 단어도 있어요. at 플러스 비용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의 비용으로 헨리의 비용으로 at Henry's cost 헨리의 비용으로 부사구조 1687년에 출판되었다. 이렇게 나갔어. 여러분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했어. 이것은 역접의 관계니까 벗으로 바꿀 수가 있어. 접속사를. 그리고 주어 동사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뭐냐.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성과가 없다. 실패했다. 안 좋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only 투부정사와 앞문장의 관계는 역적 관계다. but 동사로 only to 이하를 쓸 수가 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e tried hard. 그는 열심히 시도했다.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요. 단지 그 시험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목적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열심히 시도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그 시험에. 요걸 갖다가 버디아를 only. 그런데 only가 벗이 돼버리잖아. only. 그 다음에 했어요.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돼요. to fail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버디아의 절을 only to fail로 딱 쓰게 되니까 이 문장은 등유절에서 절이 두 개 오면 등유절이라고 하잖아. 대등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보면 주어 동사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고 여기서는 투부정사 구니까 이 문장은 일형식인데 밑에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와가지고 절이 두 개인 관계가 된다. 그렇지. 하나 예문을 더 들어볼게. 좀 비슷비슷한 예문이니까 여기 봐볼까요? He worked hard. 열심히 노력했다. 일어서기 위해서. wanted to fail. 실패하기 위해서 여기 fail은 주저앉다의 뜻이네요. 단지 주저앉기 위해서 열심히 일어났다 아니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글씨가 지금 여기 좀 스페링이 잘못됐네요. 여기 worked야야. worked. 앞에 he가 있는 거고 다시 고칠게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일어나기 위해서. but 그런데 그는 주저앉았다.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 He survived. 그는 생존했다. The crash. 그 충돌에서 only to die in the desert. 단지 사막에서 죽기 위해서 추락해서 살아남았다? 아니죠. 이게 뭐냐면 그는 추락해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는 결국 죽었다. 이런 뜻이죠. 앞과 뒤의 관계가 역접의 관계다. only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결과에 해당한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법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하게요. 등교할 때 여러분 등교에서는 awake, grow up, live, never 투부정사 이러고 다음에도 오는 것도 결과에 해당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 중에서도 결과에 해당되는 용법인데 이 표현들은요. 이런 스타일들은 선생님이 등교해서 여러분한테 차분히 이것만 따라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